기획과정 1단계부터 6단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황 분석, 우선순위 설정, 목표 설정, 세부계획 수립, 사업 수행, 사업 평가 이렇게 6단계고 여러분들 내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올해 사업 평가 결과를 어디에 올려주신다고요? 문제 파악한 현황 분석에다가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현황 분석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현황 분석할 때 쭉 인구 몇 명 뭐 쭉 적으시는데 우리 마을의 문제와 중점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현황 자료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그 구에 큰 지도 그리시고 구가 어디에 저 황령산 밑에 위치하여 공업이 뭐가 발달해 그거는 구 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적으시면 되는 거지. 마을의 속성을 적으실 때는 마을 단위의 그 자료로 중점으로 적어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현황 분석 적으실 때 앞 페이지 조금 채워야 되니까 보건소에 있는 지역보건 노력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정리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부분에 쭉 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끌고 오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거를 중점으로 남겨놓으시고 다른 건 좀 삭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컨설팅을 해보면 그게 분량만 차지하지 거기에서 굳이 이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뒤에 사업 우선순위나 문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냐 이렇게 한번 보면 아닌 자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얹으실 때 조금 연관성이 덜한 거는 빼셔도 된다. 그래 여러분들도 이 자꾸 업데이트 하실 때 괜히 현황이 오래된 거 얹어 놓는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 없는 자료는 안 쓰는 방향으로요. 자, 그 다음에 통계 수치 등이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닌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자료 분석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반송동에 노인이 21.2%다 땡 하면 안 됩니다. 21.2%라서 뭐 어쩌라고. 이 숫자가 의미를 가지려 하면 다른 동하고 그 다음 해운대구 거랑 비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간에 옆동보다는 높고 그 다음 해운대구보다는 낮고 전체보다 낮고 그래서 괜찮네. 우선순위 판별하는데 문제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와 비교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집이 아닌 자료 분석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만으로 문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서 자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 수집 단계가 그러면 수집 단계는 뭐고 우리 마을 성인 비만율은 30%다. 땡 이게 이제 지양하지 말라는 방향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자료 분석 단계에서 우리 마을 비만율은 30%인데 전국 평균 27%보다는 어떻습니까? 높지요. 근데 우리 시 평균 32%보다는 낮다. 또는 우리 구 평균 32%보다는 낮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전국 평균보다는 높고 우리 구보다는 낮다 하면 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조금 중간 정도입니다. 이게 시각성이. 그런데 뭐냐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우리 시 평균보다 높더라. 여산 일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뭐 1등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부터 잡아야 되죠. 이런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는 얘 키가 몇 센치라는 거를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 옆에 뭡니까? 기준선을 갖다 줘야 돼요. 이게 해석입니다. 그 다음 올해가 30%인데 그러면 올해가 30%인데 뭐 작년하고 뭐 내년하고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마을 비만율은 연평균 2% 증가한다. 아, 이거 예산일이 아니네요. 뭐 중간 정도 문제 크겠는데 이게 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심각성이 또 플러스 됩니다. 게다가 특히 여성의 비만 증가율은 3%로 남성 증가율 1.5%에 비해서 2배나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눈에 슬 보입니까? 누구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 대상으로 비만 관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이 특정되고 뭐 때문에 비만 사업 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높고 우리 시보다는 안 높은데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 추세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지 감소 추세에 있는지 정지에 있는지 그 다음 대상을 특정할 때 노인한테 늘어나는 건지 남성한테 늘어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비만 사업을 하더라도 모든 대상한테 확 하는 것도 있지만 중점 대상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여성 비만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자료 분석 단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그러려 하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는 다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걷기 실천,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시기,
또 뭐 있습니까? 주로 많이 하는 거?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앞에 서는데 대답하시죠, 빨리. 당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당뇨 수치, 그 혈압 수치 인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그 다음 올라가는지, 넘보다 낮은지 높은지, 그런데 그 인지율이 또 특히나 낮은 집단이 어딘지, 이런 걸 아셔야 우리가 대상자 특정을 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맞는 전략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당뇨, 혈당 수치 인지율 그다랗게 잡아 놓으면 이게 뭡니까? 전략이 세분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의 일이나 올해 일이나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학기획서 작성하실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르나 자꾸 물어봐요. 우리 컨설팅 나가면. 그 세분화시키는 방법들이 작년에 노인 중심이었는데 이번 여성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고혈압, 당뇨 관련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게 이제 데이터죠. 30%. 근데 나리지가 뭡니까? 지식이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 사업 해야 되겠네까지가 올라가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좀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황 분석 예시입니다. 우리 흔히 여러분들 앞쪽 계획서에 들어가면 인구 현황부터 적으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인구 현황을 적으실 때는 우리 마을 건강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대상자 특정을 할 때 또는 현황 파악을 진짜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인 거죠. 근데 여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예시가 이제 오암동 건데요. 오암동 남구까지는 좋은데 이게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마을건강센터가 남구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시 데이터를 하나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부산시에 비해서 남구에 비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다. 이렇게 하시려 하면 한쪽 하나 더해서 부산시 데이터 넣어주시면 좋고요. 한번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남구 전체 4.12%에서 오암동 5.68이죠. 취약한 계층이 있구나라고. 그다음에 등록장애인도 남구가 4.91인데 여기 등록장 6.70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13인데 부산 남구가 오암동 27.61%죠. 보통 여러분들 고령화 인구 고령화 사회 뭡니까? 21%, 20% 이렇게 보는데 27.61%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다음 65세 이상 1인 가구가 6.1%로 남구 전체에 비해서 높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인구수요 4.19인데 남구가 전체 여기가 2.98%밖에 안 됩니다. 노인들이 많은 있지만 영유아 인구수가 작고, 영유아 인구수가 작다 소리는 젊은 사람이 작다 소리죠. 일단 방문건강관리 등록자를 보니까 남구 전체가 1.61인데 오암동이 3.82로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비율만으로 봐도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자료 중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실 때 진짜 취약하구나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인구 현황에서 이렇게 표만 적어 놓으시는데 이렇게 되면 해석이 안 되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정보입니다. 맞습니까? 자료 수집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 해석을 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전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이 많고 65세 이상 인구가 이런 게 뭡니까? 고령사회보다 기준보다 훨씬 높다. 심각하죠. 그 다음에 영유아 인구수가 작아서 젊은 인구층이 별로 없다. 그 다음 노인 인구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방문건강관리 등록자도 매우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역 자원 현황 보겠습니다. 이 자원 현황 중에 이런 부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이거를 쓰는 이유는요. 나중에 연계 때문에 써야 되십니다. 근데 부족한 게 뭔가? 연계를 뭐를 가지고 하지? 실제 근데 여기 보시면 의료기관 약국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에 이게 아마 이 부분도 연계되는 자원들일 겁니다. 보니까 다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병원이 요것도 뭡니까? 다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 관련이기 때문에 자원은 의료기관이 될 수 있고 또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학교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선순위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좀 위로 올려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학교나 사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영유아가 2.8%로 매우 낮다 있죠. 경로당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럼 저 현황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넣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학교 보건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하단에 가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위로 좀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자꾸 하단에 있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육시설인 거 딱 펼쳤는데 저도 보육시설이 먼저 보여가지고 이 동네가 아가리도 별로 없다는데 보육시설 데이터를 왜 맨 위에 올려놨지? 저 그 생각 좀 했었어요. 사실 경로당이 맨 먼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자원 현황을 좀 해놓은 거 보면 아까 인구 현황하고 좀 맞춰가지고 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건강 현황 보겠습니다. 건강 현황에 사망 현황에 암, 심장 질환, 뭐 뇌혈관 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이거 잘 되어 있죠. 부산시, 남구, 오암동. 그 부산시보다 높고 남구보다 높고 오암동이 이제 117.4.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은 남구가 부산시에 조금 낮아요. 보니까 그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암동은 뭡니까? 남구의 평균을 뛰어넘어 가지고 부산시보다 그냥 거의 대적을 하고 있는 상태죠. 문제가 심각하다 소리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위에 적어놨죠. 요까지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자료 수집. 요 위에 이제 글을 적어놨죠. 뭐라고 해석을 했는지 볼까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호기계 등 표준 사망률이 부산시와 남구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주로 만성질환 관련과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가 필요해 보임. 이렇게 적어놓으셨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생활습관 개선 사업을 하는 근거를 이 뭡니까? 이 산출지표, 그러니까 사망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요 자료 분석한 거랑 요 해석이 완벽히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표만 딱 얹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표의 해석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사업하고 좀 관련돼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의 자료 분석을 한 거를 좀 달아놓는 게 차츰차츰 연습을 해갈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현황표나 에다가 이렇게 분석 글을 적을 필요는 없지만 몇 개라도 중점적인 거라도 여러분들 적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건강형태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 뒤에 보시면 이런 지표들이 있죠. 우리 많이 하죠. 건강위험지표, 국가검진수급률, 만성질환지표, 만성질환관리지표부터 해가 쭉 돼서 여러분들도 사업계획서 이런 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 볼게요.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그냥 올해 단년도 절대적 수치도 필요하고요. 이게 높은지 낮은지는 이게 전가 추세를 보려면 적어도 한 3년은 나와야 됩니다. 추이를 보려니까 17, 18, 19가 보이죠. 여기에 비만율 한번 볼까요? 44.6일인데 40.79 그러니까 부산시 남구에 비해서는 뭡니까? 다 높죠. 그런데 45.50, 45.90, 44.61 사업이 뭡니까? 비만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높기는 높으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팍 폭등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 중에서 요거는 좀 조금 나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은 음주율 한번 볼게요. 28.86 부산, 남구 비슷합니다. 근데 2019년대 29.94입니다. 2017년대 이 집이 얼마였습니까? 36.5죠. 자, 현재 음주율이 부산시하고 남구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추이를 보니까 감소 추세에 있어요. 사업 잘하고 있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1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1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흡연율 한번 보겠습니다. 흡연율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남구에 비해서 23.3이 높아요. 그런데 2017, 28보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죠. 절주 사업하고 금연 사업 중에 사업을 해야 되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금연 사업 쪽으로 손이 가겠지요. 이 해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표시를 보시면 대표적인 거가 안금지 통합수급률 한번 볼까요? 부산이 46, 남구, 이거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남구도 46인데 여기 딱 보니까 2019에 44.79네? 낮네요. 낮은데 그 앞을 한번 볼게요. 2017에 50이었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44, 44.7 뚝 떨어지죠. 뭡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가만 놔놓으면 더 떨어진다 소리입니다. 평균이 열어간다 소리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적어도 46점 이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50.96이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적어도 난구 46.3이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해에 사업목표 잡을 때는 뭐로 가야 됩니까? 44.79가 난구 평균은 가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선정을 할 때도 이런 표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19년도지만 2022년도에 목표를 왜 22.4로 잡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여러분들 또 하나 목표를 뭐를 잡았고 고민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표가 있으면 훨씬 목표 잡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풀어놓은 거죠. 건강행태 지표는 고용 음주율, 걷기 실천율은 양호하나 흡연율 비만 높아서 그래서 어쩌라고 밑에 신체활동, 금연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 위한 교육이 필요함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아마 이 여기에서는 금연교육하고 신체활동 교육을 사업내용에 넣어놨을 겁니다. 그 사업내용에 넣기 전에 왜 필요한지부터 쭉 정리해놓고 사업내용에 넣는 거죠. 자, 고혈압,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부산시 남구 수치보다 높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상담실 운영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건강결과지표 한번 볼까요? 심장질환, 뇌관질환, 표준화 사망률이 아까 요거는 앞쪽에서 나왔다 그죠? 건강결과지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의료유형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병원 정기 방문율이나 투약 수능률이 부산시와 남구에 비해서 다소 낮다. 그래서 어쩌라고? 마을주치의 사업 연계를 하고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만성질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 안내를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잘 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황에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름 정리해놓고 그래서 여기는 남구는 원스톱 사업 하죠. 그러면서 자꾸 원스톱 하면서 병원을 가게 유도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 방향들이 벌써 건강대 지표나 결과지표나 의료용 지표를 보면 사업 방향이 눈에 보입니다. 뭐만 보면 여기에 화살표 2개 된 요거만 봐도 이 보건소에 이 마을에 2020년 사업 방향은 이렇게 되겠네라고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자, 요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흡연율, 비만율, 건강 확대 부분에서 미흡한 태도 보인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 질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 발견율은 부산시 남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고혈압, 당뇨 조절률은 낮은 수준이므로 원스톱 쓰겠다.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회성, 뇌혈관 질환 등의 주민들 인지도가 다소 저조한 질환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인지율은 지금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그 뇌졸중 위험 증상 위험 증상 인지율, 그 다음에 심근경색 위험 증상 인지율 그 지표가 아마 동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지율 낮은 걸 어떻게 조금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사실은 또 이렇게 목표 잡으실 때 인지율 높이는 거는요 좀 수월합니다. 그건 홍보 그 다음에 체험 이런 거 통해서 인지율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비만율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지표는 올리기 힘든데 수치 인지율이라든지 정상 인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수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목표를 잡으실 때 그런 부분들도 심혈관 질환 예방 사업에서 좀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 방안을 했죠. 아까 현황 뭡니까? 수치화된 거, 현황된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 방안이 언제 거? 이 작년께 올해 올라옵니다. 어디에? 현황 분석에 쫙 올라와야 됩니다. 그 올해의 우리 건강지표하고 작년에 사업한 거랑 같이 맞물려서 뭐한다? 우선순위가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업 내용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소외감 해소라든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건강지표 개선, 뭐 이렇게 환경 개선 및 고독성 관리, 마을 건강센터 활성화 이게 이제 우암동거 사업계획에서 들고 온 겁니다. 전년도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선 방향까지가 나오죠. 이 전년도 평가 결과는 뭡니까? 올해 여러분들 사업평가 보고서 적으실 때 이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이렇게 반영할 거야까지를 해놓으셔야 사업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표를 가지고 내년 사업 방향을 갑니다. 근데 이걸 안 해놔주시면 숫자만 띡 나와 있으면 그 다음 사업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사업 담당자가 2021년 담당자, 2021년 담당자 다를 수 있죠. 요거를 연결하는 고리는 뭐다? 요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단에서는 뭐를 들고 있냐면 이 표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들어가요. 근데 쌤들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쪽에다가 넣어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 우리 흔히 많이 하죠. 스와트 분석 워낙 많이 하시는데 이 남구가 오암동 쪽에서 했던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요인의 강점, 약점, 외부 요인의 기회, 위협입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여러분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그러니까 강점하고 약점은 구분되죠. 기회, 위협 구분되죠. 근데 구분 안 되는 게 뭐가 안 됩니까? 강점하고 기회가 구분이 안 됩니다. 약점하고 위협이 구분은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넣으세요. 적어도 강점, 약점만 구분하세요. 적어도 기회, 위협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강점, 기회가 이게 내 외부의 문제냐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거 갖고 설왕설래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건 답도 없습니다. 그거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내 외부적인 부분으로만 봐라. 이렇게. 그래서 매트릭스를 한번 보시면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인데 여기서는 5개에서 10개인데 여러분 5개, 10개도 안 나옵니다. 저는 뭐 한 3개라도 적으라 합니다. 기본 한 3개 정도 미니멈 3개에서 한 5개 정도를 넣어보시는데 마을건강센터 사업하고 관련 있는 것만 좀 넣어주시라. 근데 이게 뭐냐, 보건소 사업 막 돼 있는 걸 갖다 넣어놓으니까 마을건강센터 스와트가 아니고 보건소 스와트가 더 올라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개수 작아도 됩니다. 작아도 되는데 마을센터와 관련된 스와트만 올려주시는데 문제는 이거를 작년에서 사업 담당자분 바뀌셔가지고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또 그대로 올리실 가능성이 있는데 요번에는 한번 활동가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선생님 한번 하고 담당자 선생님하고 펼쳐놓고 작년급 놔놓고 그 중에서 골라 내오시든지 그죠? 마을건강센터 거면 골라 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마을건강센터에 스와트만 좀 될 수 있게 한번 빼보는 것도 한 개 방법이다. 또 하나 전략 있죠? 요 전략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특히 WT 전략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는 주로 하셔야 되면 SO 전략 중심으로 가세요. 지금 약점이고 뭐 위협이고 그거 회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뭐라 했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절. 여러분 SO 전략이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전략입니다. 근데 물이 들어왔는데 그 약점 치다보지 마시고 물 들어온 거에 집중하십시오. 물 들어왔을 때 뭡니까?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을건강센터가요. 문이 다 끼어가지고 이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1년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마을건강센터한테 홍보가 어마무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마을건강센터를 더 알릴 수도 홍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SO 전략으로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백한 거는 코로나는 뭡니까 여러분? 위협입니다. 위협. 그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 이런 비대면인데 또 하나는 그게 또 하나 위협이 됐었죠. 위협이 됐는데 또 1년 살다 보니까 또 그게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개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강점이 되기도 하고 그 비대면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단감사동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뭐로 만들어놨습니까? 온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점화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스와트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마을의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 이제 스와트 분석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여기가 주로 마을건강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현황 분석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 가지고 학생들 수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제가 특강할 때도 보통 이 자료를 씁니다. 괜찮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보고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순위 설정할 때 우리가 흔히 BPRS 합니다. 그죠? 문제 규모나 심각성, 효과성 가는데 만성질환자 관리, 마을건강센터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위를 하실 때 자, 요거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앞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시고 올해에 우리가 사업을 마을건강센터 활성화 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게 1순위가 나와야 돼요. 그럼 효과성에서 점수를 좀 많이 주시면 이 A 플러스 2B 곱하기 C이기 때문에 점수를 계산을 하실 때 C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중점적으로 두 번째 사업을 좀 많이 가보자 할 때는 거기다가 효과성 점수를 좀 더 많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담당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 팀 안에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 8점 주면 왜 8점 주냐고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 9점 주면 왜 9점 주는지. 그래서 서로 맞춰가지고 적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1순위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건강지표 개선. 요 사업을 가지고 요렇게 하나 아까 그랬죠. 그 사업 내용하고 사업 목표가 연관성 있냐를 자꾸 봤죠. 보시면 건강상담시 운영, 만성질환 관리 요 사업입니다. 건강상담시 운영, 원스톱, 마을건강센터,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 주치사업, 보건복지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다 요 사업이 만성질환 관리 쪽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아, 같은 색깔이 요거를 하는 만성질환 관리로 향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죠? 자. 목적과 목표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는 반드시 목적과 연관된다. 측정 가능한 결과를 수치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이상의 목표를 설정한다. 측정 가능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동사를 쓴다. 사업 진행에 따라 목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안 바뀌어도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하게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성하고 숫자가 나와야 된다. 기억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년 거니까 우리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반기까지 그래서 타임 리미트 기한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거 여러분들이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500개 나왔다 실현 가능한 게 아니고 그거는요 목표를 잘못 잡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명 목표 했는데 500개 나왔다 500% 이렇게 달성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목표를 500명을 가야 돼요 선생님. 아니면 적어도 300을 가가지고 150%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한 120에서 한 130%가 적당합니다. 오버가 되더라도. 그래서 목표를 그런 경우는 어쩝니까? 100명 잡았는데 중간에 사업계에서 바꾸세요. 사업이 일철세돼가지고 목표량 조절이 필요함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투입 산출 모형에 따른 목표 유형에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들고 있는 것 중에 요거 많죠? 이제는 여러분들 교육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옛날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전부 다 지표가 산출 목표에 스톱했습니다. 이 결과지표를 안 갖고 왔죠. 결과지표가 없었는데 이제는 결과지표를 만들어 오시는 거죠. 그 결과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사항 보겠습니다. 가족이 배가 고파요. 이 문제예요. 투입. 그래서 식품이 옵니다. 그죠? 치킨이 한 마리 옵니다. 산출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닭을 가지고 뭐 백숙을 만들었네요. 결과는 4명에서 백숙 한 마리 가지고 배가 안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년에는 2마리 먹어야 되겠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멈췄냐? 백숙을 한 마리 만듦으로 끝이 났어요. 그 백숙을 한 마리 만들어서 뭡니까? 그 포만감이 생겼냐가 결과죠. 맞습니까? 그래서 낙은 닭 한 마리 사줬는데 왜 자꾸 배고프다 가지 않은 사업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투입은 인력시설 예산 정보입니다. 산출은 이용 건수, 교육 건수, 사업 건수, 횟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 목표에서 빨리 바뀌는 게 지식, 태도, 행동. 우리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까지 가시면 되고요. 여기 사망률이나 평균 수명 이제 3인질까지는 우리는 이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지식, 태도, 행동, 뭡니까? 인지율.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 목표. 사업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죠. 단기 목표 한번 볼게요. 영양표시 인지율을 교육 전에 비하여 교육 후 50% 이상 증가시킨다. 단기죠. 교육하고 바로 볼 수 있죠. 중기 목표. 주기적 운동 실천율을 프로그램 운영 전에 비하여 운영 후 30% 이상 증가시킨다. 장기 목표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성인 비만율을 2020년 30%를 2021년까지 28%로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뭡니까? 단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걸 통하고 장기를 중기를 통해서 장기로 가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목표도 결과 목표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산출 목표 여러분 이건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하셔서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건수, 횟수 이런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운동교육을 반기당 1회 실시한다. 하반기 1회 실시. 항상 시간이 나오죠. 뭡니까? 주로 교육 횟수, 참여자 수, 회의 횟수 등 업무량이나 활동량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교육 이런 걸 해서 뭡니까? 여기에 영양표시 인지율, 주기적 운동실천율, 단기와 중기가 반드시 짝이 맞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계획서 한번 보시고 산출 목표만 있냐? 산출 목표 있으면 얘가 결과 목표 뭐로 연결되느냐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 투입 목표는 하단의 인력이나 예산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예시입니다. 투입, 산출, 결과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결과 중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입 인력 예산, 교과서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 실예시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을건강센터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게 2019년도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는 2017년도 그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와줬고 계속 이제 바뀌어졌는데 어쨌든 좀 전에 봤던 그 표대로 그대로 되어 있죠. 이거 확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략 및 세부 계획 수립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이죠. 아마 이 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보여드려 가지고 우리가 보통 너무 개인 접근하지 말아야 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마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자는 거고요. 자, 그 접근할 때 건강 결과에서 사망률이나 발생률 나옵니다. 건강 결정 요인에 사회학적 요인이나 건강 행태는 우리가 뭐를 바꿉니까 주로? 건강 행태를 바꾸죠. 그런데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환경도 있고 물리적 환경도 있고 보건의료 체계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걷기 실천율 하나 가지고 이 건강 결과까지 다 못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회적 환경도 좀 바라보려 하고 물리적 환경도 좀 바꿔보려 하고 보건의료 체계 아까 원스톱도 만들어 보려 하고 마을 주치의 사업도 만들어 보려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사업이 우리 마을의 사업이 너무 여기에 건강 행태에만 뭉쳐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인 수준에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좀 개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개인 간 수준이나 조직 수준에 있는 전략도 넣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 수준과 개인 간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과 사회적 수준인데요. 이거 제가 하나는 읽어드릴 수는 없고 아마 교재가 파일이 아마 나갈 겁니다. 나가면 실제 여러분들이 나는 개인 간 수준에서 하나 찾아보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들 예시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자, 사업 수행입니다. 사업 수행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건강정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양적인 변화에 초점을 가지지 마시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과정 자체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지율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인지율을 바꾸기 위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과정을 잘 기술을 좀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보고서에 몇 퍼센트 바뀌었음 이것만 결과 올라오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중간중간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그 과정도 우리는 결과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건강지표 개선에 여기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있죠. 여기 단기 목표에서 숫자가 나오지만 여기에 장기 목표 뭐가 나옵니까? 1년 후 만성질환 조절률 0.1% 상승해서 장기적으로 당장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번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취약지역 주민관리 및 마을 공동체 조성에서 우울감 경험률 0.1% 감소를 장기 목표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단기 목표를 통해서 자, 마을건강센터 활성화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장기 목표도 뭐다? 마을건강센터 인지율을 1% 상승시키겠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보통 장기 목표는 여러분 결과 목표는 퍼센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 구축입니다. 예. 자, 사업평가 부분입니다. 사업평가는 목표 설정하실 때 사업평가 지표 바로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까 목표가 나왔는데 표를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표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봤죠? 투입, 산출, 결과 봤었죠? 여기도 봤죠? 목표도 봤죠? 뭐가 바뀌냐면 평가 기준이 들어붙습니다, 이제. 평가 기준이 여기에서 4명이면 5점, 3명이 하면 3점 자체적 평가 기준을 딱 줍니다. 여기에서 배점까지 다 해줘놨습니다. 여기 앞에 뭐가 같습니까? 사업 목표가 같죠? 요 뒤에 두 칸만 바꾸면 얘가 평가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평가 지표는 앞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사업 목표하고 평가 지표는 책상에 딱 붙여 놓으시고 몇 명까지 채워넣을 생각을 하시고 배점을 바로바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중간 평가하실 때 이 배점에 따라서 몇 점인지 올해 지금 12월 달이니까 여러분들 딱 계산해 보시면 뭐 다른 평가 필요 없습니다. 저 자료 전산 자료 다 뒤져가지고 몇 명 해놓으면 5점, 4점, 5점, 5점, 100점 만점에 95점 나왔네. 그게 평가표가 여러분 사업평가죠. 이 평가 지표를 잘만 만들어 놓으시면 뭡니까? 사업평가 하실 때 이 수치화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결과까지. 아까 우리 목표에서 보셨죠? 그게 전부 다 배점 기준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 일정. 추진 일정 적으실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업 목표 앞에 놔놓고 평가 지표 놔놓고 그 다음에 추진 일정표는 출력해가지고 책상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죠. 이게 척자로 되어 있으면 DB 보려면 안 봐집니다. 목표, 평가 지표, 그 다음에 추진 일정 앞에 붙여 놓으시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은 담당 선생님이 항상 또 신경 쓰시니까 또 얼마나 썼는지 놓친 건 없는지 보실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뒷부분은 조금 달렸습니다만은 뒤쪽에는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낭구의 예시를 조금 한번 보시고 찬찬히 여러분들이 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